기사들이라든지 그런 연구 리포트들을 보면 2023년 말까지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홍순 교수라고 하고요. 한국해양대학교의 나노반도체 전공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시끄러운데 이 반도체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반도체란 무엇인가, 반도체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란 무엇이냐 또 들어간다면 도체의 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도체라는 것은 금속같이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부도체가 있어요. 절연체라고 하기도 하고, 즉 전기가 하나도 안 흐르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절연체, 부도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니까 이제 전류가 도체나 부도체 사이 중간 정도 흐르는 거라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그 특성에 대한 정의는, 이런 반도체 재료는 불순물을 주입한다든지 빛을 쏴준다든지 열을 주었을 때 전기적 특성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는 반도체 재료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도체 대란이 일어난 원인을 보면, 먼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또 집에 많이 있으면서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가전제품들을 많이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봤을 텐데, 자동차 관련 반도체 대란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자동차면 그 기계랑 관련돼 있고 내연기관 차들이기 때문에 뭐 열에 관련된 것들이 중요한 부품들이지 왜 반도체가 관련이 돼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그런 가솔린, 그다음에 디젤 관련 자동차들은 반도체들이 60에서 70% 정도 들어간 그런 자동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거기 내연기관에 비해서 더 많은 90% 가까이 다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품귀 현상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런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요의 큰 증가를 예측 못한 것도 있지만, 자동차에 관련된 전력 반도체라든지 그런 반도체 부품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그걸 만들어내는 공장이 가동이 되지 못했던 게 또 하나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고, 반도체가 강한 나라라고 되어 있고, 삼성, 하이닉스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강하지만 일단 메모리 반도체의 특정이 되어 있고, 이 반도체도 원유를 캐듯이 아니면 석탄을 캐듯이 이게 바로 반도체 부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그런 공정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공정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라든지 또 장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것들을 또 수입을 해야 돼요. 또 그런 수입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원활하게 못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공장 가동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전자부품이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는 또 우리나라에서 100% 다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이 그런 반도체 대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와서 많이 들은 건데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시스템 반도체가 약하다. 그래서 대만의 회사라든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 시장 점유율이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는 약하다. 그런 뉴스도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파운드리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공언을 하기도 하였죠. 메모리 반도체는 그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그런 반도체들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제어를 한다든지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들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라든지 그다음에 NPU 같은 것들을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D램이라든지 SRAM이라든지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것도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라든지 그런 리포트들을, 연구 리포트들을 보면 2023년 말까지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이러한 반도체 공급망들이 제대로 돼서 2023년 말에 이게 해결이 되더라도 이 다음을 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또 연구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분야들이 메모리 반도체만큼 실력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계적인 공급망이 해결이 이제 1년 안에는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또 투자들을 많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향후 1, 2년 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나라만은 반도체 보릿고개가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노 반도체 공학 전공은 나노 반도체가 미래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연구와 일을 할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만든 전공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뭘 배우냐, 어떤 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데, 전공의 교과 과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나노 반도체라는 건 물리로부터 기반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 부분을 대략 한 20% 정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노 반도체가 사용이 되는 부분은 전자 부품 쪽이에요. 그래서 전자공학을 대략 30% 정도를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 반도체에 관련된 교과목이 50%입니다. 보통 이런 쪽 반도체 전공이나 또 관련된 재료 전공들은 거의 80% 가까이를 재료나 반도체 쪽으로 배우지만, 저희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물리학 기초와 그리고 나중에 응용이 되게 될 전자공학 파트, 거기에 저희 나노 반도체 전공의 중심인 나노 반도체 관련된 교과목, 그래서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과 과목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교수님이 이 부분을 중요시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넓게 배우고 나간 학생들이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창의성을 더 발휘할 수 있으며 또 도전 정신도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졸업한 졸업생들은 한 학년이 대략 30명 정도 되는 그런 전공인데 그 전공 중에 5명에서 6명 정도는 대학원에 진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그 이후에 반도체랑 관련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아니면 중견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부 졸업한 이후에 이제 가는 학생 중에 한 10명에서 15명 내외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또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부품 관련된 회사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부산권보다는 경기도권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장비라든지 또 관련 재료 회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부장,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사업을 국가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또 이런 그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또 저변들이 많이 확대가 돼서 이쪽 분야의 학부를 졸업한 학생 중에 대략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이제 취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 중에 2-3명 정도는 이제 전자 쪽, 전기 쪽 관련해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맨 앞에 I냐 E냐를 봤을 때는 좀 약간 내성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하고 그래서 I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창의적이고 엉뚱한 부분이 있어야 돼서 N에 해당되는 학생이길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적이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과는 또 약간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되게 정확한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T, INT까지는 갈 것 같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이냐 또 즉흥적이냐, 교수님 세대 같으면 이런 계획적인 J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세대들은 저 같은 J보다는 P적 즉흥적인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빨리 풀고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노반도체 전공에 오는 학생이 INTP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학생이었으면 바라는 게 교수님 생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에게 나노반도체 공학 전공이란 인류의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좀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는 2003년이었는데 그 시대 때 유명한 어떤 화두는 유비쿼터스였어요. 그래서 IoT 같은 모든 게 다 연결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런 인터넷망에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그 시대 때는 나노반도체 전공이 인류의 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또 반도체 대란을 걷다 보니 쌀은 빵으로 대체되겠지만 공기는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알게 모르게 벌써 우리 주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기와도 같은 존재라서 저는 나노반도체 전공을 인류의 공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